세계 최대 규모 시아호 조력발전소가 건설되고 있다. 축구장 13개 면적의 초대형 작업장. 내부에는 총 10기의 발전기가 설치된다. 원통형으로 생긴 이것은 발전기의 기둥이 되는 수차축. 한창 청소 중이다. 하나, 둘. 하나, 둘. 헝겊에 약품을 묻혀 기계 내부를 관통시키면 기름때가 제거되는데 서너 번은 반복해야 한다. 작은 구멍까지 깨끗이 청소하는 일. 작은 먼지 하나에도 불량이 생길 수 있는 예민한 기계이기 때문이다. 이제 페어링은 이제 그 아주 이거 거의 밀착되다시피 하는 거니까 이게 그 이 안에 뭐 오일 스백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스크래치 난 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건 회전체고 그 베어링은 고정체니까 회전하면 저렇게 걸리죠. 그냥 깨끗하게 하고 튀어나온 부분을 다 없애줍니다. 손의 촉감으로 수차축 표면의 흠을 찾아내는 작업자. 평면도를 점검하는 기구인 스트레이트 게이지로 표면을 쓸어내리며 작은 홈이나 돌기를 찾기도 한다. 이걸 갭이 잘 맞는 맞아 이렇게 해가지고 뜬 데가 없는지 확인을 하고 걸리는 것 없이 잘 내려와야 정상. 때로는 돌기가 발견된다. 튀어나와 있고 돌출돼 있고 찍힌 부분이 여기로 만져보면은 손에 걸리거든요. 이런 걸 먼지처럼 작은 돌기. 이것을 일일이 숫돌로 갈아 없애야 한다. 샤프트 요 뒤쪽으로 이제 그 런너가 달리니까 그 프로펠러 같은 게 달려요. 그러면 물이 지나가면서 프로펠러 돌려주잖아요. 이거하고 고정이 돼 있으니까 이게 같이 돌아가죠. 돌아가면 저 앞쪽으로 이제 그 로터 스테이터가 달려가지고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교차되면 전기가 발생하는 거죠. 이게 회전축이죠, 회전축. 바닷물이 유입되면 러너는 분당 60번씩 회전하게 되는데 수차축은 이 회전력을 회전자에 전달하게 된다. 이때 회전자에 전류를 흘리면 자력이 생기면서 고정자에서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이다. 해안선이 복잡한 리아스식 해안으로 조수간만의 차가 큰 서해안. 이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천혜의 요지다. 이 시아호 조력발전소가 건설되고 있는 이 지점은 최대 그 조수 간만의 차가 9m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으로도 그 조력발전소 적지입니다. 밀물 때 물이 들어올 때 그 수위를 이용해 가지고 발전하는 방식인 창조식 발전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밀물이 들어오는 바닷물의 힘으로 발전을 하게 될 시아호 조력발전소. 이곳에서 생산될 전력은 연간 5kW 이상. 50만 명이 사용할 수 있으며 약 700억 원의 원유 수입 대체 효과가 있다. 바닷물을 막은 물막이에 둘러싸인 발전기 작업 현장. 오늘은 수차축 설치가 있는 날이다. 크레인 작업을 준비 중인 사람들. 그 무게가 50톤이 넘는 만큼 쇠줄 두께도 예사롭지 않다. 긴장 아니 로프 잡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거 내려갈 때 밑에서 로프 잡아야 되는데 사람들도 저기 다 비켜야 되고 되게 저기 신중하게 해야 돼. 조심스럽게. 쇠줄 하나에 의지해 하늘로 올라가는 수차축. 추락의 위험 때문에 최대한 속도를 늦춰야 한다. 발전기 투입구 위로 도착한 수차축. 뒤로 살짝 뒤로 또 사람만큼이나 예민한 발전기계. 작은 충격이나 진동도 없어야 한다. 부딪힘 없이 아래로 내리는 것이 관건. 좌우 10cm 남짓한 틈만 남기고
완벽하게 통과했다. 이제는 90도로 회전할 차례. 사람의 손으로 방향을 바꿔 틀어야 하는 어려운 작업이다. 땡겨 천천히 옆으로 일찍. 이때 휘청이기 시작한 수차축. 겨우 충돌을 면했다. 자 저기 돌려봐 살살. 높게 당겨 똑바로 서야 돼 이제. 대여섯 명이 사방에서 줄을 당겨 미세하게 방향을 조절하자 서서히 발전기 안으로 들어가는 수차축. 뒤로 윗부분이 충돌을 할 수도 있는 찰나 보는 마음이 타들어간다. 아슬아슬한 순간 종이 한 장 정도의 틈만 남긴 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러나 한 곱이 넘으니 또 한 곱이. 이때 갑자기 움직인 수차축. 아무리 안전수칙을 지켜도 이런 돌발 상황이 생기기 마련이다. 자 벤치기 간에 앞으로 살짝 한 번만 갈게. 앞으로. 제자리를 잡은 수차축. 완벽하게 수평에 맞춰지면 조립을 시작한다. 영하 10도에 가까운 강추위마저 잊어버린 사람들. 완벽을 추구하는 그들의 손길은 마치 장인처럼 강인하고 또 섬세했다. 중심이 안 맞으면은 한쪽으로 팍 쏠려갖고 되게 딴 데가 터버린다고요. 물건이 상하기 때문에 중심이 최고 중요해요. 너무 이제 중량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사람이 어디 저기 합착이 되면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해야 돼요. 선발도 중요하고. 현재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시와호 조력발전소. 장장 5년이 넘는 대공사다. 공사는 먼저 서해 바닷물을 막는 물막이 작업부터 시작됐다. 여기에는 CL 공법이라는 첨단 공법이 사용됐는데 원통 모양의 구조물을 이어붙인 후 모래를 채워 넣어 환경을 해치지 않고 바닷물 유입을 막는 것이다. 바닷물을 막은 후에는 물막이 안에 물을 모두 밖으로 퍼내는 양수 작업을 했다. 이어 26m 아래로 땅을 파 털을 닦은 후 숨은 구조물을 설치하고 그 안에 고정자와 유량 조절 장치 등 발전기 부품을 조립 설치하면 된다. 발전기가 모두 설치되는 올해 후반쯤에는 임시도로와 가물막이도 모두 철거된다.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 국내 최초, 세계 최대의 시와호 조력발전소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야외 작업장. 발전기 부품 중 하나인 유량 조절 장치 조립이 한창인데 4개의 조각을 이어붙여야 완성되는 유량 조절 장치. 조각 하나의 무게만도 20톤 이상이다. 이를 하나하나 회전시켜야 한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상징. 중량물은 그 자체가 위험물이다. 바닥까지 일일이 살피는 사람. 나중에 메모를 해야 돼. 바닥과 수평을 맞추려는 것이다.
수평계로 완벽히 체크해야 할 만큼 정밀한 작업이 요구된다. 발전소 최대 설비인 만큼 그 위용이 남다른 유량 조절 장치. 육중한 부품들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간다. 종장군의 기세에도 아랑곳 없이 나사 하나하나 온 힘을 쏟아붓는 이들. 이로써 외형이 완성된다. 이렇게 열리는 거죠. 요 축이 있잖아요. 아래 위로 축이 있죠. 이게 16개거든요. 이게 이제 이렇게 열리고. 그래서 물의 양을 조절해주는. 이 16개의 밸브가 쪽문을 개폐하여 물의 양을 조절하는 것이다. 조립이 끝난 유량 조절 장치. 마무리 청소도 중요하다. 여기는 이제 하는 게 여기 이제 링이 들어가거든요. 링이 여기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 안을 깨끗하게 청소해줘야 되고 여기가 플랜지 면에 붙기 때문에 돌출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제거를 해줘요. 테두리의 녹슨 부분을 일일이 깎아내는데 발전기와 연결할 때 조금의 틈도 생겨선 안 되기 때문이다. 늦은 오후, 수상해진 날씨. 점점 더 거세지는 바닷바람에 시와 호가 얼 정도로 기온이 뚝 떨어졌다. 몇 겹을 껴입었어도 살을 에일 듯한 추위. 하루 종일 작업하다 보면 손가락은 감각이 없을 정도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은 기본. 그러나 칼바람엔 당해낼 장사가 없다. 손발이 너무 춥다고 손이 얼어. 감각이 없어. 날씨가 대단하다고. 한 20도 된 것 같아. 20도. 영화요? 체감 온도가. 숨쉬기조차 힘든 극한의 추위. 어느새 마스크엔 소리까지 내려앉았다. 얼음처럼 차가워진 철판에 몸을 기대서 하는 일. 하나씩 띄워져 있는 스폰지판이 그들만의 혹한 방지책이다. 몇 번째도 안 되면 이가 차와 죽는다고요. 이마저 없었다면 그 긴 겨울을 어떻게 보낼까? 바람막을 지붕조차 없는 시린 작업장에서 그들은 투정 한마디 없다.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남자가 뭐예요? 발전자의 신력자인데 나가서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자기 가족을 부양할 수 없다는 것이 하느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놨잖아요. 응?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 남자이기에 아버지이기에 그들은 추워도 춥지 않다. 점심시간. 바닷가 외진 곳이다 보니 사 먹는 것은 엄두를 못 내고 주로 배달을 시켜 먹는다. 오늘의 메뉴는 닭볶음탕. 추위를 한 방에 날릴 훌륭한 선택이다. 한데 모여 앉은 이들. 매서운 추위 속 서로의 온기는 더 없는 힘이 된다. 입이 굳어서 말도 못한다. 보통 추운 게 아니라 영하 5도에 제가 먼저 15도에 지금. 뭐가 쓰다고요? 추위 속에서 일한 그들에게 허락된 따뜻한 시간, 따뜻한 음식. 지난 5년의 시간 동안 그들은 감사하는 법을 배웠고 기다리는 법을 배웠다. 그것은 뭐 이 고비 아닙니까? 이 고비만 딱 지나면 뭐
참 봄 날이 오겠지. 뭐 일하는 게 추우러는 게 있습니까? 이 추위가 지나고 봄이 오면 그들의 노력도 곧 빛을 보게 될 것이다. 강추위 때문에 해야 할 일이 또 하나 생겼다. 발전기에 보호막을 씌우는 일. 30m가 넘는 아찔한 높이. 발전기 꼭대기까지 올라가 천막을 쳐야 한다. 바닷바람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발전기에 옷을 입혀주는데 고공에서 오직 쇠파이프 하나에 의지해 이루어지는 위험한 작업이다. 바닷가다 보니까 해충이 어려우니까 이 장비에 녹슬는 부분이 많아요.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런 보호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이 기계가 좀 정밀하다 보니까 이 먼지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보호막을 지금 설치합니다. 건물 10층 높이까지 올라가는 천막. 최대한 높은 곳에서부터 설치해야 기계가 녹쓰는 것을 방지하고 추위를 막는 바람막이 역할도 할 수 있다. 마치 평균대 묘기를 보듯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사람들. 황새처럼 한쪽 다리를 꼬는 데는 이유가 있다. 파이프로 이 자기 중심을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고 안전성을 위해서 가져주게 하는 거예요. 이게 기술입니다. 아찔한 고공위. 추위마저 잊은 그들의 손길에 실바람도 통과하지 못할 완벽한 보호막이 쳐졌다. 바람막이 덕분에 추위가 덜해질 발전기 내부. 조만간 설치될 발전기 고정자 접촉면에 비상이 떨어졌다. 테두리 부분을 완벽한 평면으로 만들어야 하는 작업. 그라인더로 미세하게 깎아 요철을 없앤다. 테두리를 꼼꼼히 살피는 작업자들. 완벽한 평면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밀 기계를 동원한다. 필라 게이지라는 정밀 측정 기구로 연결 부위를 살피는데 프렌치 면인데 여기에 이제 노타 들어갈 자리하고 여기에 이제 베어링 들어갈 자리예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자리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안 맞았을 경우에 이거를 사상을 해서 이 프렌치 면을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사상을 해놓고 조금 지금 이제 이거를 확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맞나 안 맞나. 자, 확인. 큰 덩치에 맞지 않게 전 과정에서 정밀 작업이 요구되는 조력 발전소. 7.7. 바깥에 표시나 얼마? 8.6. 다시 한번 쳐봐. 면의 미세한 높낮이의 차이를 측정하는데 표시된 모든 것을 측정하여 그 차이가 0.05mm 내외여야 평면이라 할 수 있다. 이게 맞히기가 무지하게 힘들죠. 0.1mm, 0.2mm인데 0.1mm면 A4 용지 한 장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맞히기가 엄청 어렵죠. 튀어나온 부분을 깎아내는 작업자들. 사방으로 튀는 불꽃. 강추위도 녹이는 그들의 땀은 불꽃보다 뜨거웠다. 한편 발전소 주변의 공장. 조력발전소의 심장이라 불리는 고정자 제작이 한창인데 한 장 한 장 종이 같은 것을 쌓아 올리는 사람들.
바로 코어라 불리는 규소 강판이다. 이게 지금 지난 9일서부터 쌌으니까 한 2주 정도? 2주 정도 걸렸어요. 고정자의 핵심 부품인 코어. 총 6만 5천 장을 완벽한 원형으로 쌓아 올린다. 적정 높이가 되면 고압으로 압축해 한 장 한 장 사이의 빈 공간을 없애줘야 한다. 요게 지금 한 장씩 다 싸가지고 올라간 거거든요. 이 높이가 0.5mm짜리예요. 네. 0.5mm짜리니까 뭐 이거 뭐 수만 장 들어가는 거죠. 이 코어는 자력을 전기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발전기는 크게 회전자와 고정자로 이루어졌는데 지금 여기 있는 제품은 고정자라서 이 고정자 안에 나중에 보면은 안에 거기 회전자가 설치돼서 회전자가 돌므로써 발전하게 되는 거죠. 서에서 들어오는 밀물이 런너 날개를 돌리게 되는데 그 회전력이 축을 통해 회전자에 전달되면 자력이 생긴다. 그리고 이 자력이 고정자에 들어가서 에너지가 생성되는 것이다. 유량 조절 장치를 작업장 안으로 옮기는 날. 조력발전소 최대의 설비인 만큼 준비부터 남다르다. 쌍둥이 트레일러 2대를 이어붙이는 작업자. 엄청난 무게를 견디기 위한 방편이다. 저 인케이터 싣고 올라고요, 이거. 근데 트레일러가 2대가 붙은 거예요? 예. 2대가 붙어, 트레일러 2대 붙여갖고 하나로 끌고 오는 거예요. 가서 볼트를 먼저 체결을 해요. 볼트를 하고 금방 갈 거니까. 항상 긴장 속에 있어요. 긴장의 연속이죠. 크레인 작업을 위해 와이어를 잇는 사람들. 135톤의 엄청난 무게를 견뎌야 하는 만큼 골이 하나도 남다르다. 요거 들다가 저기 잘못하다가 찌면은 손가락 그냥 잘려요. 와이어 고리 하나만도 수십 킬로그램. 장정 둘이 힘을 합해야만 겨우 고리를 걸 수 있을 정도다. 서서히 육중한 몸을 움직이는 유량 조절 장치. 온 힘을 다해 줄을 당기는 사람들. 조금만 방향이 틀어져도 물체가 소용돌이치듯 회전을 하기 때문이다. 멀리 나갔어요. 서서히 하늘로 올라가는 유량 조절 장치. 거대한 물체의 비상을 모두가 숨죽이고 지켜보는데 작은 실수가 대형 사고를 부를 수도 있는 상황. 사람들은 어느 때보다 예민해진다. 우주선처럼 멋지게 날아 트레일러 위에 안착하는 135톤의 거구. 트레일러가 아래로 내려앉을 만큼 엄청난 무게다. 황급히 돌을 치우는 작업자들. 작은 돌멩이 하나에도 차가 기울어지며 전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밀고 와. 사람 걸음보다 느린 차바퀴. 시속 1km도 안 될 만큼 천천히 움직여 차의 진동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주변의 모든 것을 쓰러뜨리며 앞으로 나가는 위협적인 움직임. 이때 차 가까이로 다가간 한 사람. 그냥 밀어버려. 계속 와요. 계속 와요. 야, 비켜! 야, 나오라고! 놀란 가슴을 겨우 쓸어내렸다. 끝내고 있다. 저거 시키면 어떡하려고? 500m의 짧은 이동 거리가 천리길처럼 멀기만 한 작업자들. 과연
무사히 유량 조절 장치를 설치할 수 있을까? 발전소 건설의 가장 중요한 순간 가운데 하나인 유량 조절 장치 이동 작업. 작은 진동에도 차량이 전복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거북이 걸음을 해야 한다. 100톤이 넘어가는 물건은 그만큼 집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위험 요건이 몇 배가 더 증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량 한 대에 한 2톤 정도 생각하면은 차량이 물론 한 7, 80대 우리 1톤짜리 승용차 한 대가 1톤 반 정도 나갈 겁니다. 그러면은 140톤이면은 얼마 정도 무게가 되는지 이해가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500m를 이동하는데 반나절이나 걸렸지만 어려운 작업을 무사히 끝낸 만큼 감회가 새롭다. 내가 한 일이 저력발전소에 한 보탬이 되구나 하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음에 훗날 보더라도 내가 이 저력발전소 일조를 했다 하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땀은 언젠가 저렇게 도시를 불밝힐 것이다. 새벽 6시 3번 발전기에서 사람들의 손길이 분주하다. 이들은 안전 가설물, 즉 비계를 설치하는 비계공으로 현재의 비계를 철거하고 새로운 비계를 설치하려 한다. 로켓키트를 갖다가 장착할 수 있는 틀을 다시 만들어 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서는 다 걸리기 때문에 전부 해체하고 다시 비계틀을 짜야 됩니다. 그들에게 추락의 공포는 평생 떨칠 수 없는 두려움이다. 한 번은 안전망이 위에서 일을 하다가 안전망이 파손되면서 떨어졌었고, 한 번은 해체 작업을 하다가 동료하고 호흡이 안 맞아가지고 떨어졌는데, 두 번 다 안전거리 하고 있어가지고 고생했어요.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그냥 가족 생각나고 내가 왜 이렇게 사나 싶은 생각도 나고, 뭐 나중에는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떨어질 당시에는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건물 5층 높이의 비계를 철거하는 비계공들. 마치 짝이라도 한 듯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또다시 지을 때를 대비해 파이프와 철판은 차곡차곡 쌓아둔다. 완벽한 호흡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다 철거하는데 서너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 헌집을 헐었으니 이제 새 집을 지을 차례다. 하나, 둘, 셋, 네 개. 여기 안에는 전부 3m. 풀 3m. 이게 3m, 이 바닥으로 3m 풀로 깔 거야, 이제. 그렇게 알고 있어. 여기서는 난간되니까 올라가야 되니까 위에다 서면 안 되고 걸리니까 다 했어. 벽에 쇠 파이프를 세우는 것으로 비계 설치가 시작됐다. 건축에서 유일하게 설계도 없이 짓는 건물인 비계. 비계공들은 오직 오랜 시간 익힌 감각으로 한 층 한 층을 지어 올린다. 정확히 한 층에 1.8m. 쇠 파이프가 세워지면 그 위로는 발판을 얹고 계단을 올린다. 어느새 밤이 된 작업장. 매서운 칼바람 속에서도 비계공들의 작업은 계속된다. 발전기 둘레의 곡선 형태로 세워지는 비계. 이처럼 발전소의 비계는 일반 건축 현장보다 고난도의 기술을 요구한다. 그 때문일까? 이들은 비계를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 말 그대로 아트입니다, 아트. 진짜 도메인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도메인이 없는 상태에서 이 무한무제한 데를 공부를 해야 되니까
진짜 말 그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직업이 우리 비계입니다. 말 그대로 비계가 날 빚자 꽂을 계자 날아서 꽂아야 됩니다. 그렇게 그들은 밤샘 작업을 이어갔다. 어둠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새벽 5시 반. 직원들의 출근이 시작된다. 토목, 전기, 건축 등 300명이 넘는 각 분야의 베테랑들이 모인 작업 현장. 입김마저 얼어붙을 것 같은 싸늘한 바닷바람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중무장은 기본이다. 몸이 둔해지면 안전사고가 날 수 있기에 반드시 아침 운동을 하는 작업자들. 지난 5년 동안 많은 일들을 겪어왔지만 특히 올 겨울 추위는 겪어본 중 최고의 강적이다. 몸걸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나도 집이 부산인데 추워 죽겠어 올라오니까 여기. 날은 너무 차요.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어떻게 해요? 예? 어떻게 해요? 어째가 먹고 살려면 할 수 없잖아요. 남들 다 하니까. 수고하세요. 그들은 그렇게 또 전쟁터 같은 작업장으로 들어간다. 3번 발전기에 유량 조절 장치가 설치되는 날. 그 전에 꼭 끝내놔야 할 일이 있다. 장치 조립에 사용되는 특대형 볼트를 손보는 것. 일일이 식물성 기름을 발라준다. 바닷물이 닿아도 잘 녹이 안 나게 해주는 그 일종의 기름이에요, 기름. 단순 작업 같아도 무거운 볼트를 하루 종일 들었다 내리는 것은 중노동이다. 아무래도 이 정도 무게면 한 2.5, 이런까지 하면 2.5kg 정도 나가니까 여기가 박스에 6개 정도에 드니까 운동 많이 되죠. 운동이라기보다는 뭐 골뱅이라고 해야 되나? 발전소 건설의 하이라이트인 유량 조절 장치 설치가 시작됐다. 서서히 발전기 투입구로 내려오는 유량 조절 장치. 축 위에 아슬아슬하게 걸터 앉아 위치를 조정하는 관리자. 약간의 충격에도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는 기계라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이를 지켜본다. 서서히 유량 조절 장치의 테두리와 발전기 연결면을 밀착시켜주는데 조금씩 미세하게 움직여 정확한 위치에 안착했다. 완벽한 한 몸을 만들기 위해 일일이 손으로 볼트를 끼우는 작업자들. 종이 한 장 들어갈 틈도 없어야 한다. 다 끼워가지고 갭을 0.03 이하로 맞춰야 되는 거니까. 유량 조절 장치에 쓰이는 볼트는 160여 개. 볼트로 벽면의 틈을 줄여주는 것이 관건이다. 그러나 볼트와 볼트 구멍이 안 맞기 일수다. 안 가네. 볼트 안 걸린다고요. 지금 붙어야지 들어갈 것 같아요. 겉돌기만 할 뿐 들어가지 않는 볼트. 다시 한번 힘을 다해보지만 역부족이다. 시간 되네. 톱을 한번 내봐야 되는데. 이럴 땐 가이드 볼트라 불리는 쇠막대로 길을 만들어준다. 장치의 오른쪽 부분만 볼트가 들어가는 상황이다. 다운을 시키자고. 이쪽에서 위에서 보면 다운을 시켜야만이 지금 들어가게 되겠어. 저희면은 그쪽으로 갈 수가 있어. 지금은 올라가 있어 지금? 120도 걸렸다 가자. 저기는 올라가 있다고 지금. 저기 내려야 되고 여기는 일로 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 있냐고 저기 위켓 게이트가. 그쪽에 올라가야 된다고? 그쪽은 괜찮으면 들어간 데까지 일단 깨워봐. 나는 지금 1시까지 볼트 다 채워놨어.
중량이 많이 나가니까 이거를 한쪽에서만 조이면 찐따 먹어가지고 완전히 조여가지고 아주 더 이상 조이지 않는 범위 상태까지 조여야만이 나중에 이 옆으로 나중에 물을 수압이 해도 물이 안 새는 거죠. 지금 덜 조이면은 물이 앞에 이쪽 쏟아 나와버리고 여기는 물이 샌 데가 아니거든. 이거 다 붙어. 미세하게 기계를 이동시켜 다시 볼트 체결에 들어갔다. 토크 렌치라는 기구로 볼트를 조이는 작업자들. 규정된 그 토크 값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구하는 힘의 양이 있어요. 그래서 요 바깥쪽에는 지금 262바의 힘으로 조이고 있고, 그다음에 안쪽은 458바. 볼트를 너무 꽉 조이면 기계가 상하고 헐렁하면 물이 셀 수 있기에 적정한 힘으로 볼트를 조여주는 것이다. 허리 한번 펼 수 없는 비좁은 틈에서 하루 종일 볼트와 씨름하는 이들. 조력 발전소에는 그들의 땀이 곳곳에 스며 있다. 힘이 다 빠졌다. 벌써 이제 시작인데 이제 12시부터 이제 시작인데 강추위는 어느새 달아나고 지옥 훈련이라도 한 듯 땀으로 젖은 목. 덕분에 유량 조절 장치는 틈 하나 없이 완벽히 설치됐다. 서해안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시화호 조력발전소. 밀물대 시화로 들어가는 바닷물의 힘으로 발전기가 구동된다. 유량 조절 장치는 밀물 시 물의 유입량을 조절해 발전의 효율을 높여주는데, 유량 조절 장치를 통과한 물은 런너를 돌리고 그 힘이 회전자와 고정자에 전달돼 전력이 생성된다. 설치가 모두 끝난 현장. 아직도 남은 할 일이 있다. 유량 조절 장치 이동을 위해 장착돼 있던 보강 받침대를 철거하는 일. 기계 외관을 사방으로 감싸고 있는 철근을 일일이 제거해야 한다. 이렇게 게이트 들어오면은 요거 이제 떼어내야 되고, 이거 떼내면 디차지를 넣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10호기까지. 설치만큼 어려운 해체 작업. 나사 하나에도 애를 먹는다. 어디 다 나온 것 같은데. 볼트가 이게 딱 맞아 있으면 괜찮은데, 이거 무거운 걸 들다 보니까 이게 힘을 많이 받아갖고 볼트가 잘 안 빠져요. 나오세요 이제. 이제 나오세요. 이제 받침대를 빼낼 차례. 사람을 덮칠 수도 있기에 특히 조심해야 한다. 갑자기 튀어나온 철근. 자칫하다간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괜찮으세요? 그냥 안 맞았어요. 이렇게 떼어낸 받침대는 위로 올려보내는데 양쪽에서 줄을 당겨 방향을 잡아주어야만 철근이 회전하거나 추락하는 것을 막아준다. 갖다 맞추는 거는 힘이 안 받았겠는데 괜찮은데, 이 해체 작업은 힘 받고 있어갖고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느 칠지 모른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철근을 해체하는데 기름기로 미끄러워진 기계 위. 낙상의 위험을 늘 조심해야 한다. 나사를 하나하나 풀어주는 작업자들. 나사가 하나씩 풀릴수록 위험은 그만큼 배가 된다.
갑자기 철근이 빠져나오면 사람을 덮칠 수도 있는 상황. 위험물을 다루듯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작업. 이때 갑자기 분리되는 받침대. 위험천만한 순간 어디로 넘어질지 모른다. 이제 뺐어요. 계속되는 돌발 상황에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하는 이들. 겨우 철거 작업을 완료했다. 지붕조차 없는 작업자. 영하 10도가 넘는 매서운 혹한 속 청소가 한창이다. 추운 정도가 아니라 발이 얼어요. 완전히 저기 농협은행 토원상 같아. 농협은행. 남들이 오해를 해도 매서운 바닷바람에는 이만한 게 없다. 기계 표면에 생긴 녹을 제거하는 사람들. 바닷바람 때문에 하루가 멀다 하고 녹이 생긴다. 오물이 쌓이면 성능이 크게 떨어지는 발전기. 구멍 하나까지 꼼꼼히 청소해야 한다. 내 집 청소도 이만큼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추위에 굳어진 손으로도 정성을 다한다. 볼팅을 갖고 오는 부도가 붙이면 압이 안 새야지 전기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김이 새면 안 되죠. 압력밥솥이 밥이 잘 되는 이유가 뭐라요? 압이 안 새야 된단 말이에요. 2m 남짓한 틈. 이 좁은 틈으로 새로운 부속이 설치될 것이다. 6번 발전기에 설치될 디스차지링. 발전기 속에 들어가기 전부터 완벽하게 수평을 맞춰줘야 한다. 서서히 발전기 속으로 들어가는 디스차지링. 위쪽에 크레인 기사와 아래쪽에 작업자가 완벽한 호흡으로 사인을 주고받아야 한다. 양옆으로 조금의 부딪힘도 생겨서는 안 되는 작업. 부딪힐 것 같은 아슬아슬한 순간, 이 좁은 틈을 무사히 빠져나가야 한다. 종이 한 장 정도의 여유를 남긴 채 무사히 디스차지링을 통과시킨 작업자들. 베테랑 기사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는 디스차지링.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작업자들은 위험한 기계 밑에서 작업을 해야 한다. 아직 확인해야 할 것이 남아있다. 디스차지링의 볼트구멍과 발전기의 구멍이 맞아야 하는 것. 움직이는 장치 밑에서 일하다 보니 위험천만이다. 가만 있어. 수동. 볼트 맞았어 지금 밑에. 드디어 맞아 들어간 볼트. 디스차지링이 완벽하게 제 위치를 잡은 것이다. 유량 조절 장치와 배수구 사이에 통로 역할을 하는 디스차지링. 물기를 형성해준다. 이런 거 저기 하면서 이제 고이면서 밑에도 이제 보면은 간격이 없잖아요. 밑에 고여줘야 되는데 잘못하면 이제 사람 손 꼈을 때 높고 심하다 보면 손
흙가불에 손 그냥 딸려지니까 그런 걸 항상 조심해야 돼요. 다음 날 또다시 뚝 떨어진 기온. 바닷바람이 심하게 불면 기계에 이상이 생기기 쉽다. 황급히 1번 발전기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이미 장착해둔 수차축에 문제가 생긴 듯하다. 체감온도 영하 20도의 날씨. 온기락으로는 없는 철 구조물 속에서 일하다 보면 뼛속까지 시리다. 수차축도 마찬가지. 예민한 기계인 만큼 추위 때문에 해를 입지 않도록 미리미리 손을 써둬야 한다. 수차축에 달린 베어링 나사를 떼어내는 작업자. 힘들게 조립한 부품을 왜 떼어내는 걸까?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이제 내가 그런 걸 만들어 가야 되니까 힘드네 이게. 이거 좀 저희들이 시간 좀 더 주면 안 돼요? 이 앞쪽에 지금 이제 녹이 쓸었을 것 같아가지고 점검하기 위해서 다시 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한 열흘 전에 조립을 해서 다 했던 부분인데 지난주에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얼었어요. 전체가 이제 샤프트가 얼면서 결로가 생겨가지고 전체적으로 안에 공기 발생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다 이제 점검하느라고 다 뜯어서 닦고 다시 이제 조립하려고 분해하고 있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해야 하는 조력발전소. 혹시나는 예감만 있어도 반드시 점검을 한다. 어때요? 이 부분에 녹이 좀 생겼어요. 예상은 정확했다. 누렇게 생긴 녹. 이게 녹이 나 있고 이 안에 이제 물기가 물이 이렇게 이제 젖어 들어와서 물이 묻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보면은 추운 날씨 때문에 수증기가 얼었다 녹으면서 수분이 생긴 것이다. 이 방울방울 맺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물이거든요. 이게 추위로 생긴 이슬, 결로. 기계에는 치명적이다. 기계가 이제 거짓말 안 하거든요. 이제 사람이 이제 내가 하는 대로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정성을 들여서 깨끗이 안 해놓으면은 나중에 와서 또 베어링에 생긴 녹을 벗겨내는 작업자들. 추운 날씨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철판을 맨손으로 닦는 일은 쉽지 않다. 닦아낸 면엔 녹을 방지하는 식물성 기름을 발라준다. 오케이. 괜찮아. 오케이. 자, 형 지나갑니다. 마치 아기를 닦아주듯 정성스레 기름칠을 하는 작업자들. 완전히 한 바퀴 다. 장갑을 낄 법도 하지만 꼭 맨손을 고집한다. 추위로 인해 감각이 없어져 손등을 다친 것도 모를 정도다. 손이 시렵다고 해서 장갑을 끼면은 또 이물질이 묻어서 또 이제 청소한 게 허사가 되고 그러니까 장갑도 못 끼고 갔는데 날씨가 이렇게 오늘 같이 날씨가 좋기만을 바라는 거죠. 이 정도 고생쯤은 그들의 자부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딸 크면 나중에 데리고 와서 또 자랑해야죠. 뭐라고요? 우리나라 최초로 만든 발전기 아빠가 여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하고